안녕하세요. 배신의 장미입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. 전생에 제가 남편을 아주 극악무도한 형벌로 죽인 건 아닌가 하고요.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는데 석형이라고 해서 돌로 사람을 짓이겨 죽이는 형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하면 내장까지 찌그러져 버린다고 하더군요.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? 이 정도의 악한 짓거리를 했어야 지금 제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남편은 빈둥빈둥 배짱이 같은 사람입니다. 처음부터 그랬었던 건 아니었었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좀 다쳤었어요. 허리 수술을 하고 한 1년 동안 요양을 했었는데 아마도 남편에겐 그 시간이 꿀 같은 시간이었었나 봅니다. 몸이 회복되었는데도 일할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았거든요. 수술 받아보지 못한 제 입장에선 남편이 얼마나 아픈지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. 그리고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그렇게 허리가 쑤신다고 하는데 네, 그럴 거예요. 손가락 골절돼서 철심을 박았었던 저도 날이 흐리거나 하면 그 부분이 쑤시곤 하거든요. 그런데 너무 습관적이라는 거예요. 아프다는 말이. 그래서 일을 안 합니다. 잘 다니던 직장 1년 동안 요양하니 당연히 그만두었고 그래서 배달 알바를 해보겠다 해서 필요한 것들 마련을 해 주었더니 오늘은 날이 흐려서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은 눈이 와서 오늘은 날이 뜨거워서 혹은 오늘은 기분이 좋질 않아서 등등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. 그리곤 허리를 부여잡죠. 이 원수 같은 인간. 아무래도 제가 이 인간을 사랑하긴 하나 봅니다. 분명히 지금 엄살을 떨고 있는 거라는 거 알지만 물론 아프긴 하겠죠. 몸에 칼을 댔는데 일 안 하려고 꾀를 부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그냥 웃음이 나요.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. 그래, 내가 큰 돌덩이로 짓이겨 죽인 놈이야. 이번 생은 그냥 그 큰 돌 내가 짊어지자 라고 마음을 먹어버립니다. 그래야 마음 편하지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저 골병 들 거예요. 빈둥대는 남편, 그런 남편 한 번 벌어서 먹여 살리겠다고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는 여자. 제 삶이 참 팍팍한 것 같다가도 그래도 사랑하니까 내가 선택한 남자고 나와 살고 있는 남자니까 저 인간 하나만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다짐을 했죠. 하지만 그 외에는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. 그 외라는 곳은 바로 우리 시댁이죠. 시댁에서 저는 아주 나쁘고 독하고 도리 안 나는 그런 며느리인데 그래도 제 앞에서 대놓고 뭐라 말씀을 하시진 못합니다. 왜냐? 당신 아들 배짱이 된 거 아시니까요. 그런데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러시듯 대놓고 말씀을 못하시지만 제가 가끔 남편의 흠을 잡아대면 그 사람을 변명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시죠. 시어머니면 남편이 엄마인데 그분께 남편의 흠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. 사랑하지만 우라가 치밀면 말끝에 흠 잡아대는 거. 그리고 너무 아들아들 하시면 솔직히 열불도 나고 하니까 어머니 아들 자랑 좀 그만하세요. 듣기 싫어요. 라는 식으로 우리 며느리들 그러긴 하잖아요. 배짱이 아들인 거 뻔히 아시는데도 저보고 조금만 기다리면 당신 아들이 저 호강을 시켜줄 거라고 하시더군요. 호강이라?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데 거의 놀고 있는 당신 아들이니 그냥 둘러대는 거죠. 그리고 혹시나 제가 남편의 그런 행동 제대로 흠 잡아서 이혼이라도 하겠다 선언할까봐 그리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아니 이 양반이 눈치가 없습니다. 좀 눈치 있게 저 기분 조금 안 좋아 보이면 적당히 알아서 그만 이야기하고 빠지셔야 하는데 주구장창 늘어놓으시죠. 우리 아들이 되게 만성형이다. 우리 아들 이름 지을 때 얼마나 비용이 비쌌는 줄 아느냐. 아는 스님께 부탁을 해서 결국 받아낸 이름인데 그때 스님이 그러셨다. 이 녀석은 정말로 크게 될 아이라고.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두면 지 알아서 이름을 떨칠 테니 속박하지 말라고. 만일 다그치고 속박을 하면 도망을 갈 것이고 결국엔 자신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는 애라고. 만일 아이가 속세를 떠나 중이 되길 바란다면 열심히 족치셔라.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다는 겁니다.
아, 그래서 시어머니가 배짱이 같은 남편을 그냥 두고 본 거였었네요. 스님 되는 거 싫어서. 그렇게 기쁜 뜻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분명히 저를 호강시켜줄 위인이니 조금만 더 버텨려 하는데 이런 말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뭐 제가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저 말을 반복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. 그럼 저는 그러죠. 들은 말이라고요. 독수 공방하는 여자 되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는 거라고. 호강까진 바라지 않는데 제발 요강 하나라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오는 그런 남편이었으면 좋겠다고. 저도 툭 하고 대받아치죠. 그럼 가만히 계십니다. 시어머니는 저를 막대먹은 며느리라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기도 세고 지가 돈 좀 번다고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고 남편도 잡아대는 소리 시어머니도 잡아대는 소리 한다고요. 저라고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한가진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하니까 저도 나름 방어권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다가 우리 시어머니 참 해도 해도 너무한 제안을 제기하시는데 여러분 청년 도약 계좌라고 아십니까? 나이 40 넘은 사람이라 그런 건 알지도 못했는데 이 양반의 집에서 뉴스만 끼고 사셔서 그런지 그걸 용케 어디서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. 저 청년 도약 계좌라 만 34세라고 했나? 암튼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국가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인데 5년 정도 월 70을 부으면 나중에 5천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. 이자가 6%대였나? 암튼 그랬던 것 같아요. 시어머니에게 들은 거라서 자세히 모르니 만일 저 제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세요. 훌륭한 제도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니 혜택 받으면 좋잖아요. 그런데 그 계좌를 이야기하면서 저랑은 상관도 없는 건데 그걸 막 침을 튀기며 말을 하는 거예요. 5년 뒤에 5천만 원이다. 너무 목돈 아니냐. 젊은 사람들이 5년 벌어 어떻게 5천을 마련을 하겠느냐. 너무너무 좋은 제도지 않느냐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딱 그 나이에 맞는 시누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으로 나이가 33살입니다. 시누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해서 5년 안에 5천만 원 자금을 마련해 주자라는 겁니다. 결혼 안 한 시누이. 요즘엔 결혼 늦게 하는 추세니까 그렇다 쳐도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고 있는데 저보고 결혼 자금으로 마련을 해주자라는 거예요. 이미 시누에게는 말을 해 놓았다고 하면서요. 그러니까 저보고 한 달에 70만 원씩 총 5년을 시누이를 위해 부으라는 거였습니다. 어차피 시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오빠로서 새 언니로서 크게 내놓아야 하는 건데 그 전에 결혼해도 이미 적금 들고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만료되면 주겠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달에 70이면 크게 부담되지 않은 선 아니냐고 하면서요. 아니 이 양반이 뭐 며느리가 한 달에 돈 천씩 버는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. 한 달에 70이 적은 돈입니까? 배짱이 남편이랑 사는 사람이라 저 혼자 돈 벌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 손가락 쭉쭉 빨며 살라는 말인가요? 그리고 나이 먹은 신우인데 왜 결혼 자금을 대줘야 하는 거죠? 제 동생 결혼할 때 저는 그렇게 큰돈 대주지 않았었는데요. 축의금 100만 원 한 게 다인데 물론 필요한 가전제품 사주긴 했지만 5천만 원까지 내 동생 결혼하는데 비용 지불하지 않았거든요. 왜 시댁은 저런 마인드일까요? 결혼은 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. 꼭 시댁에서만 동생들이 결혼하면 오빠 찾고 새언니 찾고 하는 것 같더군요. 그리고 저랑 시누이 그닥 사이도 좋지 않아요. 지 엄마 잡아먹고 오빠 잡아먹는다고 저만 보면 흥흥 거리는 사람입니다. 그런 사람이 뭐이가 이쁘다고 제가 한 달에 70이나 들여서 적금을 부어줍니까?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참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? 아주 흥분을 해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새언니 오빠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아주 열변을 토하는데 정말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더라고요. 그만 이야기하라고 좀 현실을 보라고 좀 눈치 좀 챙기시라고 대기 만성형인 아들놈 스님 될까 싶어 가만히 놔두는 며느리한테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 들면 그 입 좀 다물어 달라고 그리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. 그런데 너무 흥분을 해서 이런저런 계획까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고 그 어이없는 말을 저는 계속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. 전화통에 불이 나는 줄 알았네요.
하도 제 얼굴이 화끈거려서 말이죠. 절호의 기회 아니냐? 네 신우한테도 말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. 언니가 그렇게만 해주면 뭐 언니를 다시 볼 거라나? 너랑 내 딸이랑 사이 그닥인 거 아는데 너무 좋은 기회잖아. 5년만 부으면 5천이다. 그리고 너도 나이 먹어 알겠지만 5년 그거 먼 거 같지만 금방이야. 눈 한번 움찔하면 금방 간다고. 우연찮게 이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 딸 나이를 내가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 바로 물어봤더니 오호, 나이도 딱 걸쳐지더라. 완전 운명 아니니? 한 달에 70, 5년만 네 시누이 위해서 부어줘. 어차피 결혼할 때 큰 돈 나갈 텐데 니들도 차곡차곡 준비해두면 좋잖아? 아휴, 이래서 내가 뉴스를 보는 거라니까. 너는 몰랐지? 이런 거 있는 줄? 그렇게 먹고 살기 바쁘다고 세상과 등지고 살지 말아라.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만 혜택도 받아먹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거야. 내 말 알아듣지? 알아듣기는 개뿔. 뭘 알아들어야 하나요? 아, 개소리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들었어야 했나요? 그리고 그 시누이도 그렇네요. 아니, 지가 뭔데 나를 다시 생각해? 나는 지를 다시 생각하고 바라볼 생각이 없는데? 결혼하고 지랑 나랑 얼마나 얼굴을 많이 봤었는데 뭘 다시 나를 바라봐. 참 웃기는 말 아닌가요? 이런 게 시댁 마인드인 건지 모르겠는데 참 개떡 같네요. 죽도록 고생하는 며느리는 보이지 않는지 딸 앞날 염려돼서 미리 차곡차곡 준비를 하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. 기 막히고 코가 막혀요.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니까 혹시 저보고 70이 부담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. 부담되는 돈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일 부담이 된다고 하면 당신께서 1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데 아니 그 10만 원도 어차피 제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요.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인데 아이고 알른이 죽겠습니다. 제가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게요. 어머니 뭘 걱정을 하세요? 어머니 딸 결혼할 때 그이나 저나 돈 못 보태줄까봐 그게 염려돼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? 어머. 어머니 아들 대기 만성형이라면서요. 5년 뒤쯤엔 그 스님 말 증명되지 않겠어요? 어머니도 저보고 조금만 버티라고. 조금만 그 사람 기다려주면 저 호강시켜줄 거라고 했으면서 5년쯤 지났을 땐 뭐라도 되어 있겠죠. 미리미리 준비 안 해놓아도 5천? 아니 5억 정도는 자기 동생 결혼식에 내놓을 정도 되어야 대기 만성형이라는 말 듣는 거 아니겠어요? 정적이 흐르고 시어머니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. 안 하는 게 아니라 까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막말이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된 것이겠죠. 아니 저게 말이나 됩니까? 제가 해줘야 하는 거예요. 저런 말 듣고 네네 알겠습니다 했어야 한 거예요. 그만 좀 뜯어 먹으라고 했습니다.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많이 힘들다고 했어요. 배짱이 같은 남편 아직은 사랑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있는데 그 배짱이 한 마리 건사하는데도 힘에 부치다고 했어요. 어머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호강까진 필요 없다고. 호강이 아니라 요강 정도 살 수 있는 돈이라도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고. 70이요? 큰 돈이죠. 어머니 그거 저한테 큰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거 저한테 바라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아니 제가 이 집에 돈 벌어주러 이 배짱이 저 배짱이 배 채워주려 시집을 온 건 아니잖아요. 어머니도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저를 생각해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. 어머니 딸 귀한 것처럼 저희 엄마도 저를 귀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. 어머니 딸 시집가는 길에 꽃 뿌려주기 위해 제 단물을 빨아먹는 건 아니죠. 그건 어머니 너무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그동안에 시어머니 말려 받아치는데 그쳤었는데 이 제안은 좀 오래가긴 하더라고요. 서운한 마음도 들고 어쩔 수 없이 나는 남의 집 사람이구나. 그냥 며느리구나. 가끔 속 없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생한다라고 했었던 말. 그냥 사탕 발림이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. 이런 이야기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 이제 그만 놀고 네 동생 결혼할 때 돈 1,000이라도 손에 쥐어주고 싶으면 허리 밴드라도 하고 변명 그만하고 나가 일하라고 했네요. 자꾸 이러면 저의 뜨거운 이 사랑도 식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전생에
너를 석형으로 짓이겨 죽인 그 일을 현생에서도 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돈 벌어오라 했습니다. 네, 쫓겨나기 싫으면 말이죠. 지금 일주일째 나가서 일을 하긴 하는데 불안하긴 합니다. 아, 이놈의 지긋지긋한 배짱이를 향한 사랑. 그래도 그냥 모른 채 좀 해보려고요. 애도 아닌데 하겠죠.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문자를 받긴 했는데 미안하다 어쩐다 하는데 그냥 답변 안 했어요. 답변 안 하고 싶더라고요. 나쁜 분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속 없는 말을 해서 사람 속을 긁어놓네요. 한 달은 말하지 말아야지. 그럴 생각이에요. 어떠신가요? 여러분들은 사시는 거 괜찮으신가요? 평안하신가요?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.